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의 독학재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홈페이지에 독학재수와 관련해 되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글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재수가 저희가 이제 학원이 시작된 지가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독학재수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 강남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독학재수를 진행하던 학원이 아마 저희 학원 빼고 한 학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독학재수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고 프로그램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동영상 콘텐츠가 막 개발이 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일반 재수학원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이해하면서 독학재수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재수학원들이 결국은 인원을 못 채우게 되어지면서 일부를 독학재수로 바꾸게 됐죠. 대형 재수학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전에는 한 반에 막 50명 또는 막 70명씩 한 반에 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던 그 프로그램, 그래야만 사실 수익 구조가 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적 흐름 자체가 동영상 콘텐츠가 활성화되어지고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독학재수로 많이 활성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이퍼리뷰 학원 말고도 많은 학원들이 독학재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독학재수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입시의 노하우와 전문성과 그 다음에 입시 경험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독학재수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독학재수라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재수를 결심하고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재수하고 계시는 분들,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는 파트가 이런 걸 거예요. 학원 선택에 대한 부분.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 어디 재수종합반을 가, 아니면 어디 기숙학원을 가 라고 하실 거고, 학생들은 또 그럴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은 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를 못하고 뭐 낭비가 많고 또 누가 뭐 작년에 어떻게 해서 독학을 했대 막 등등등 하면서 학생과 부모님 사이에서 재수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재수라고 하는 게 재수학원에 가서 안정적으로 뭔가 딱 붙잡혀서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독학재수라고 해서 혼자 왔다 갔다 공부하면서 이게 공부 되겠냐? 라고 생각하실 거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냥 학원에 가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독학재수라고 하는 것 또는 재수종합반이라는 게 꼭 절대적인 장점과 절대적인 단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선택하시게 되어질 때는 특히 학생의 학업 정도나 학습 성향에 맞게끔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성공재수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반 재수학원과 독학재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학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이거죠. 첫 번째는 안정적인 학사관리죠. 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7교시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꾸준하게 학원을 나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사실 재수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되게 많은 양을 공부할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하게 공부를 했었을 때 학습의 성취도가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라고 하는 건 관리학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결국 재수종합반이 주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운영이 되어진다. 많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그 가운데에서 같이 시험을 보고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극도 많아지게 되고 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현재 공부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토론하게 되어지고 문제점을 알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학습의 동기부여와 자극이 그러다 보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점들이 우리가 재수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좀 더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학생의 공부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보면 이거죠. 느린 진도죠. 느린 진도. 보통 재수반에서 한 반에 20명을 수업을 하든 30명의 수업을 하든 10명을 수업을 하든 집단식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60분 수업 동안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내용을 못하거든요. 수업 진행하면 처음에 그 전에 했었던 내용들 복습해야 되고, 진도 나가야 되고, 진도 나가다가 또 이렇게 또 학생들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 한 번에 60분 동안 수업을 하게 되는다면 지문적으로 봤었을 때 많아봤자 3개나 4개 지문밖에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너무 느리죠. 진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집단식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나하고 맞지 않는 수업 내용이 많은 거예요. 저건 내가 아는데 설명하고 있어. 저건 내가 모르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불필요한 교류나 집중력의 저하도 문제점이 돼요. 처음에는 학생들끼리 공부의 의지가 크니까 서로 얘기도 안 하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5월, 6월, 7월달 되어지다 보면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생활하다 보면 급속도로 친해지고, 급속도로 친해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지 많죠. 남녀 간의 이성교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갈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재수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장점이냐면, 첫 번째는 학생의 학습 성향에 맞는 학습 컨텐츠의 선택과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어떠한 선생님한테 인강을 들었어. 그럼 그 인강을 들으면서 본인이 선택한 선생님과 인강을 들으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인강을 듣고 과외를 들으면 사실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하루에 12시간 수업 중에서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7, 8시간.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 4시간. 그 3, 4시간 안에서 인강을 듣는 시간이 2, 3시간이 되면 자기 공부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 성적이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학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하루에 12시간 중에서 인강을 듣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 5시간 짜고, 그리고 나머지 7시간이나 5시간 정도를 자기 공부 시간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학습 성향과 본인의 실력에 맞는 컨텐츠 구성 선택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예습, 수업, 복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단점이냐면 지나친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의존도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되어 때 한번 진도 중심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이만큼 진도를 끝낼 거야. 나는 이번 달 이만큼을 끝낼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인강 중심으로 강의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인강을 많이 들으면 학습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가 하루에 영화를 4편 본다고 생각해봐요. 영화를 4편. 그럼 아마 저녁에 잠도 안 올 거예요. 막 머리가 윙윙거리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나친 인터넷 강의의 의존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학습의 폐쇄성이에요. 재수학원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다 보니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죠. 막 이성교제하고. 그런데 이 독학재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활발한 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의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약간 폐쇄성이 발생이 되어지거나, 또는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모든 의사결정을 학생이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알아서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 재수학원이나 기숙학원이 가지고 있는 단점, 또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 두 가지가 서로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접목시키기 되게 어렵죠. 독학재수 하면서 재수종합반 다니기 어렵고, 재수종합반 다니면서 독학재수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택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과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나에게 맞는 학습 유형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자, 선택 방법은 첫 번째는 학원 한번 선택하면 수능까지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학원을 1월이나 2월에 선택을 하면 수능 때까지 쭉 갔어요. 하지만 공부 정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형 A라는 학생이 있고 유형 B라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유형 A라는 학생 같은 경우들은 초기 과정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공부 시간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 시간을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수능의 취약 과목을 조기 완성하는 경우죠.
내가 만약에 어떤 과목의 취약 부분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2등급이나 3등급인데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아니면 나는 작년에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다 1등급을 맞았어. 이런 학생들은 재수종합반이 안 맞아요. 왜? 국어, 영어, 수학 4개 영역에서 과목별 편차가 크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점과 2, 3점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단기간 내에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공부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많은 양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에게 맞는 수업.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학생들이 독학을 하는 거예요. 독학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끌어올리고 공부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학습 시간을 줄이는 과정으로 가니까 6월이나 7월 또는 9월 이후에는 일반 재수종합반에서 관리 중심의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의 학생들이겠죠. 초기 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또는 예를 들어서 재수 초기에는 재수종합반에 들어가서 조금 더 안정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다가 6월 정도 되어졌었을 때 나와서 본격적으로 남은 100일 정도를 달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기 과정에서는 재수종합반을 선택하시게 되고 후반기 과정에서는 독학 과정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은 일단 6월까지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부터 6월달까지 공부할 학원. 자, 나는 독학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통해서 6월달까지 성적을 목표점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나는 일단 6월달까지는 기초적인 학습에서 재수종합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6월 이후에 한번 달려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수는 항상 시작이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왜? 6월 이후로 넘어가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학생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아이는 굳이 예를 들어서 재수종합반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너 그러지 말고 하이퍼리뷰를 가라. 하이퍼리뷰 정말 좋다. 거기 가봐라. 그랬는데 만약에 학생이 기숙학원을 갔어. 그럼 기숙학원을 갔는데 학생을 그럼 만약에 하이퍼리뷰를 빼고 싶어. 언제 빼야 돼? 6월달 가서 시험을 했더니 성적이 안 올랐어. 그렇다고 나오라고 하나? 못하죠. 6월 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너 성적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학원 좀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러죠. 이제 막 공부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성적이 이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재수를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려고 하면 그게 6월, 7월, 8월 사실 9월 정도가 되어져야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부의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벌써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늦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모든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재수종합반이나 기숙학원이 맞아. 그럼 거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내가 성적은 2등급, 3등급이지만 내년에 의대나 약대가 좀 더 커진다고 하니까 나는 의학 계열을 목표로 삼고 있어. 성적을 빨리 올려야 돼. 아니면 나는 작년에 다른 과목은 다 됐는데 국어만 좀 취약해. 독학재수를 하면서 국어만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독학재수를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방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점이고 어떤 학원도 1년을 다니겠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별로 없죠. 더군다나 이제 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2022학년도 재수학원의 선택은 결국은 학생 맞춤 소수정문이다. 왜 소수정문이고 학생 맞춤이 필요하냐.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결국은 2단계, 2.5단계,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사실 재수학원의 문을 8달, 5달을 반복하고 온라인 학습과 현장 학습을 반복을 하면서 재수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학생 맞춤 소수 개별 맞춤형 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안정되게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독학재수학원인데 저희 학원이 벌써 16년 강남 하이퍼리뷰원의 차별화된 독학재수 프로그램을 16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16년 동안 뭐 그냥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학원의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 또 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의 대학을 실질적으로 보내주는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 컨설팅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입시 상담을 하고 수시 컨설팅을 하고 정시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가 그와 관련해 되어진 지식과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야만 학원에서 실제 공부하고 있는 재수생들의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당연히 여기는 이제 대치동이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대나 연고대 석박사 이상의 훌륭한 전문 강사분들이 직접 계시고 이분들이 직접 1대1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시면 개별 학습을 진행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0시까지 일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학습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10시 이후에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자, 과목별 질의응답과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요. 과목별 질의응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생, 알바생 아니고요. 전문 강사분들 직접 수업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선생님들의 프로필에 나와 계십니다. 질의응답 수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계시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클리닉 형태로 해서 수업을 1대1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매번 프로그램의 변화가 가능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학재수를 수업을 하는데 내가 수학만 약하다. 그럼 수학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선생님하고 1대1 개인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인강에서 들어섰던 부분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는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별도의 과제가 주어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학습의 효율성이 생기고 또 부모님은 그 담당 선생님에게 학생의 현재 공부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저한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하고 이건 학습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데 그래서 학원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께서는 매일 이제 아이들이 가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에 공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또는 계획대로 공부했는지 또는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뭘까 없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드리고 또 부모님과 실제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폐쇄성이다 라고 하면 그 폐쇄성을 없애기 위해서 상담 선생님이나 저가 학생과 수시로 상담을 하고 상담 내용을 부모님과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인 학습을 이끌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매달 모의고사 오전에 보고요. 매달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 이투스나 대성과 같은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어지고 오전에는 3교년도 기출 모의고사를 30분이나 1시간씩 정해서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하게 되고 매일 또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스터디 플래너와 메모리 매펑에 대한 관리 학습 진행하고 학원에 오면 휴대폰은 다 회수 관리 아시겠죠?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공부 안 되죠. 또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 공부에 유해한 환경들을 하는 거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다 차단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녀가 구분이 되어진 개인별 자습실이 따로 배정이 됩니다. 학원에 오면 개인별 자습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열람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오픈되어져 있는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게 좀 갑갑하신 분들은 오픈되어져 있는 장소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기숙사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학원 근처 1분 내에 기숙사들이 연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의 독학재수는 차별화되어진 독학재수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차별화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단지 독학만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공부하고 관리해서 대학을 보내주기 위한 완성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독학재수, 질의응답, 클리닉 수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재수 종합반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학재수 하면은 제일 걱정되시는 게 부모님들이 그거죠. 안전한가? 아니면 애가 공부하는 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나? 믿고 맡길 수 있나?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제가 직접 지도하고 대학 입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희 학원의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독학재수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고 일찍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능 끝나고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개강 일자를 2월 8일 날로 잡아놓긴 했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 입시가 결정되시는 분들 또는 재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의 재수는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긍정적인
입시 변화들이 상당히 많죠.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